네, 그러면 현직에서도 많이 채용해 보셨죠? 아휴, 네. 뭐 거의 20년 동안 채용을 많이 했는데, 사실 채용 관련해서 할 말은 좀 많은데, 네. 제 나름대로 채용의 비유가 있거든요. 저는 채용이 그 요리사들이 좋은 재료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돈이 많으면 그냥 좋은 재료 그냥 사면 돼. 네. 근데 우리는 돈이 별로 많진 않아. 그렇죠. 그러면 뭐 가락시장을 가든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치. 좋은 싼 재료를 사와가지고 일단은 공급하는 게 채용이거든요. 네. 안녕하세요. 주민 IT 최준호입니다. 오늘은 스타트업 채용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스타트업은 이제 사람이 전부인 회사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사람들 뽑아야 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구인구직에 대한 소구가 많은데,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죠. 그래서 않죠. 오늘은 또 반대로 이게 우리 업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인 잡코리아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도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지원을 해야 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타트업 채용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참고로 오늘 촬영일이 2025년 4월 18일인데요. 비교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수수료 같은 거는 그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제 이 스타트업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역량이 회사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이 한 두세 명 많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, 초기 멤버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필요해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쉽지 않거든요, 사람 뽑기가. 네. 엄청 어렵죠. 근데 스타트업 하면 그래도 좀 낭만도 있고 좀 그런데 사람 뽑기가 힘든 가장 핵심은 뭘까요? 아무래도 지난번에 뭐 한번 우리 그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,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조금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브랜드 인지도도 낮고 또 일도 힘들다는 생각들도 있고,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뽑으려고 할 때 비용을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인재 유치하는 데는 쉽지가 않죠. 그리고 또 막말로 진짜 유명한 분이 창업한 회사 아니면 월급 더 줄 테니까 와라 이래도 지인이라고 해도 잘 안 와. 그게 쉽지가 않죠. 월급을 더 준다 그래도 1년 뒤에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. 이게 스타트업이니까. 그죠. 그런 쪽으로 이제 옮기기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요즘이야 뭐 대기업도 지금 보니까 막 30대 후반만 되면 구조조정 하던데 거기도 이제 철밥통이 아니거든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쪽에 우수한 인재가 또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회가 있죠. 자,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?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지인 추천. 지인 추천이죠. 주변에 이렇게 좀 소문 좀 내고 그리고 사람 믿어가지고 야 누가 괜찮은 애 있으면 소개를 해봐라.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.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만났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이게 장점은 그런 건 있는데 이게 단점은 좀 다양성이 좀 부족해요. 왜냐면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도 부족하고, 또 내가 아는 관점이 진짜로 이 사람의 그 역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요. 객관성이 좀 괴로되죠, 이제 그런 것들이. 사람 잘못 추천했다가 사이 멀어진 경우도 좀 많이 맞죠.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. 그러니까. 소개했다가 욕 들어. 그래서 욕들어 먹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. 네. 두 번째는 이제 리크루터 활용이 있습니다. 리크루터라고 이제 사람을 전문적으로 인재를 찾아주고 이제 뭘 소개를 해주고 이런 건데. 헤드헌터라고 많이 하죠. 근데 이제 헤드헌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면 헤드를 헌터하는 거니까 표현이 요즘 좀 그런지 리크루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비용이 좀 들어요. 이건 비용이 좀 들고. 세죠. 그다음에 이게 리크루터들은 스타트업 문화를 잘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해본 사람들 위주로 그냥 뽑을 수도 추천할 수도 있어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리크루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% 정도까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가죠. 이게 그 뭐 계약하기 나름인데 뭐 20%, 25%, 30% 정도 보통 보시죠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채용 플랫폼. 오늘 얘기할 이제 채용 플랫폼으로 이제 활용하는데, 채용 플랫폼이 장점이 이제 아무래도 인재풀이 많긴 한데 이것도 이제 경쟁이 치열합니다.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자기가 구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경쟁이 치열하고 구직하려는 회사도 구직 다 치열한 상황이죠. 그러면 좀 채용 플랫폼끼리 좀 분석을 해놓은 좀 그런 자료가 좀 있을까요? 네네. 그래서 제가 그 HR 노트라고 HR 컨설팅 하는 회사의 고은택님이
블로그에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 기반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뭐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면 HR노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뭐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이트가 사람인 잡코리아. 오래됐어요. 이게 얼마나 됐을려나 우리 한 30년 된 거, 한 30년은 된 것 같아요. 근데 요게 장점은 이제 전통 채용 플랫폼이고 지원자 수가 많아요. 근데 이게 단점은 허수 지원자도 많고 유료 공고가 아니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무료로 뭔가를 공고를 올렸다. 그러면 안 나와. 안 나와요. 노출 빈도를 높이려면 한 광고비를 한 10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뭐 100만 원 어떻게 써? 한 사람 뽑는다고. 메인 화면에 나오는 광고 프로그램들은 한 300에서 500만 원 그렇죠. 이렇게 더 크죠. 이렇게 이제 형성돼 있어서 이제 대기업들이 공채할 때 주로 많이 그렇죠. 쓰죠. 보통 대기업 공채들이 이게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원티드라고 있습니다. 원티드도 이제 상장사인데 원티드는 이제 개발자들. PM이나 디자인 직군에 조금 강하고 광고비는 좀 저렴해요. 그 사람이나 잡코리아에 비해서 광고비는 저렴한데 단점은 방금 말씀드린 IT 뭐 개발자들 PM 디자인 외 직무 인재풀은 좀 적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재무 회계, 그렇죠. 뭐 이런 뭐 경영 직군, 총무 뭐 이런 쪽, 세일즈 뭐 그런 것들은 마케팅 그런 건 좀 적고,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 쪽으로는 개발이나 뭐 그런 쪽으로는 조금 인재풀이 많고, 근데 여기가 비용이 만약에 요걸 통해서 합격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 분을 이제 뽑았다. 그러면 7% 수수료를 줘야 돼요. 그럼 350만 원을 수수료를 주는 거죠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크루터는 한 뭐 30%, 20%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싼 편이죠, 사실 어떻게 보면. 싼 편이죠. 근데 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야. 건 바이 건인데, 그러니까 7%, 그러니까 5천만 원에 7%면 350이잖아요. 그러면은 아까 말한 사람인 잡코리아의 광고비랑 비슷하죠. 근데 이제 광고비는 광고를 올린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성공하면 성공한 것에 대한 걸 주는 거니까 조금 그 100만 원과 350만 원 좀 밸류가 다르네요. 네, 다르죠. 이건 좀 확정이니까 채용이 확정돼야 돈 주는 거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이 비용 7%라는 게 이게 원티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했는데 이 이후에 이런 유사한 회사들이 쭉 나오거든요.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 대부분 7%로 세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깨 표준이 됐다. 그렇죠. 어깨 표준이 된 거죠. 여기서 만약 원티드가 6%로 낮췄다 그러면 낮춰지는 개념이 될 텐데 원티드가 뭐 지금 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.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뭐 콜이 막 들어와요. 그러면 뭐 한번 볼 수는 있죠. 뭐 그게.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리멤버는 그 특히 이제 세일즈나 마케팅 뭐 아니면 또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명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. 그 명함을 리멤버 앱으로 딱 찍으면 이게 다 자기 DB로 저장이 되고 또 그게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연결을 하시겠습니까?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재풀이 상당히 종류가 많고 좀 다양한 편이에요. 저도 리멤버는 쓰시죠? 저는 리멤버 엄청 초기부터 썼었거든요. 저 한 5천 명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.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. 네. 근데 이제 이직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도 이게 자꾸 찔러요. 이렇게 지원해 보시겠습니까? 이렇게 하면서. 그거는 이제 메뉴에 들어가면 끌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이거 그런 게 있잖아요. 이직 제안이 들어오면 내가 조금 어깨가 좀 으쓱해져. 그래서 처음에 켜놨다가 한 2년 전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껐거든요. 많이 자랑하는 거죠. 근데 1년 전부터 싹 끊기더라고요. 어깨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. 그렇군요.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냥 잘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냥 그런 걸 받아도 별 관심이 없으니까 회신율이 낮아요. 그러니까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.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. 아무한테나. 그런 게 좀 있고 여기도 뭐 성공하면 이걸 통해서 성공하면 7% 비용이 나간다고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이 있거든요. 링크드인은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링크드인이 먼저고 리멤버가 링크드인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조금 보고 따라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링크드인도 사람의 연결이거든요. 링크드인도 사람의 연결인데 여기는 외국계 마케팅, 뭐 해외 영업 이런 직군에 좀 강하고 한때 리멤버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이제 레이저 맞을 때도 있었어요. 너 이직하려 그러냐? 라고 이제 링크드인에 가입하면 내 정보가 까이잖아. 나 지금 어디 다니고 있다. 이게 해외에서는 워낙 구인구직에 열려 있으니까 채용도 쉽고
그 해고도 쉽고 네. 요런 미국의 문화에는 맞는데 우리나라 문화랑은 자기 커리어를 올린다는 게 좀 그렇죠. 네, 그랬었는데 요즘엔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로 직장인들의 소셜미디어 중에 하나로 쓰고 있죠. 네. 그래서 링크드인도 뭐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계나 해외 영업, 해외 네. 마케팅 이런 것들에 직군이 좀 강하고 네.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외국인 지원자도 많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오는 것도 좋은데 뭐 미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파키스탄, 뭐 인도 이런 쪽에서도 지원이 좀 많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한국 그 사이트들 그 플랫폼하고 좀 다르게 그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네네네. 거기서 이제 광고로 하는 거죠? 예, 그렇죠. 약간 그런 류라서 조금 이게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비용을 얼마나 써야 될지 판단하기 좀 어렵고. 그 다음에 그룹바이라는 데도 있습니다. 그룹바이는 요게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얼마 안 됐죠. 스타트업이죠. 맞습니다. 초기 스타트업이고 여기도 그 초기 팀 위주로 좀 특화된 어떤 그거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 팀 제공이니까 지원자 수가 조금 적죠. 그러니까 풀이 작아요. 풀이 적고 여기는 그래도 연봉에 그 만약에 여기서 성과가 나오면 그 사람을 채용하면 한 7%가 아니고 4%에서 6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끌어야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죠. 여기. 네. 이 플랫폼의 최대 장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그룹바이는 스타트업 업계 사람밖에 잘 모르거든요. 네. 그래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. 그거 좋은 거예요, 사실 그것도. 네. 예. 왜냐면 이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넘어올 때 조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닷물에 살던 물고기가 민물로 갈 수 있느냐? 물론 갈 수 있죠. 근데 사실은 아주 큰 대기업에 있다가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오면 그만큼 바닷물과 민물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. 큰 문화적 차이가 있어가지고 원래 워낙 바닷가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 민물로 왔을 때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타트업끼리도 괜찮아요. 어떻게 보면. 그 다음에 보면 그 직무 커뮤니티도 괜찮아요. 직무 커뮤니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들은 뭐 아까 얘기한 원티드라든지 뭐 그런 데서 하고 또 프로그래머스라고 있어요. 프로그래머스는 원래 이 테스트 그 개발자들 테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테스트를 넘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 추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래머스라고 있거든요. 거기가 아마 실기를 대행해주지 않나요? 코딩 테스트인가? 코딩 테스트죠. 네, 코딩 테스트. 네, 그런 거 하는 것도 있는데 개발자 외에 어떤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직무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. 뭐 카페,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상당히 괜찮아요. 나 이건 처음 알았네요. 네.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 뭐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얼굴은 모르지만 그 정도 들어와서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조금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쓴 옛날 글을 보면 그렇죠. 옛날 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 답변을 하든 거기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회사 입장에서 추정해 볼 수 있죠. 네네.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뭐 회계직을 뽑는다. 그럼 거기에 공고를 딱 올리면 또 그거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니까 그것도 상당히 괜찮죠. 근데 단점은 뭐 커뮤니티 열심히 참여를 미리 하고 있어야지. 요거 하려고 바로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인구직 광고글 올리면 쫓겨나죠. 네. 근데 이제 이런 채용 커뮤니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리를 해보면 스타트업에서 채용하는 방법이 지인 추천이라든지 리크루터라든지 채용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채용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채용 플랫폼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게 그냥 우리는 누가 필요하니까 사람이네 무조건 올려야 돼. 누구 뭐 원티드에 무조건 올려야 돼. 이런 게 아니고 직군별로 채용 플랫폼도 고민해서 올리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IT 를 뽑아야 된다. 개발자를 뽑아야 된다. 그러면 아까 얘기한 원티드라든지 프로그래머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반대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도 내가 개발자다 그러면 그런 쪽에다 지원. 그렇죠.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예, 지금 뭐 저희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구직자들도 있으실 텐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 더 나한테 적합한 데를 뭐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그냥 무조건 사람인에 올리는 게 아니고 뭐 원티드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직무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뭐 올린다든지 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직이면 뭐 링크드인 같은 데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고만 특히 스타트업들은 이제 공고를 올린다고 해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잘 안 해요. 안 하죠. 그래서 이제 공고를 딱 올린 다음에 그 채용 담당자들도 거기에서 찾아봐야 돼요.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우리한테 좀 맞겠다 싶으면
우리 공고 올려놓고 그 맞겠다 싶은 한테 뻐꾸기를 날리는 거예요. 이런 회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. 뭐 그렇게 해서 인바운드, 아웃바운드를 같이 해줘야 되는. 그게 이제 요즘에는 뭐 채용 마케팅, 뭐 채용 브랜딩,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고 뭐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로 또 떠오르더라고요. 요즘엔 사람이 재산이다 보니까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이제 사실 AI가 많이 활용되면서 원티드나 뭐 이런 지금 채용 리멤버나 적합할 법한 사람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락을 해봐라. 뭐 이렇게 해도 많이 매칭을 해주죠.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리멤버라든지 원티드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사람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음에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에요. 역제안하는 거.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모시러 가는 것처럼 인재로 모시러 가는 그런 물론 뭐 그 인재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좀 스타트업의 채용 트렌드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우리 대학생분들은 사실은 취업을 막 뭐 이렇게 다른 회사를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러신 분들은 오늘 이런 얘기 듣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 이런 채용이라는 게 그래요. 그러니까 필요할 때 딱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쉽지가 않아요. 쉽지가 않아요. 하는 것도 그것도 아트입니다, 사실. 그래서 채용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혼이 결정된 결혼 상대를 찾는 거다. 회사에서 언젠가 이 사람 채용을 하면 언젠가 떠날 거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할 때는 결혼하는 것처럼 뭐 회사랑 궁합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혼이 결정된 결혼을 하는 거다. 이런 이야기도 저 들어본 적이 있어요. 네.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채용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채용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정말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현직에서도 많이 채용해 보셨죠? 아휴, 네, 뭐 거의 20년 동안 채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채용 관련해서 할 말은 좀 많은데 제 나름대로 채용의 비유가 있거든요. 저는 채용이 그 요리사들이 좋은 재료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돈이 많으면 그냥 좋은 재료 그냥 사면 돼. 근데 우리는 돈이 별로 많진 않아. 그렇죠. 그러면 뭐 가락시장을 가든 새벽에 나가가지고 좋은 싼 재료를 사와가지고 일단은 공급하는 게 채용이거든요. 그 다음에 그걸 요리하는 거는 또 현업에서 하는 거고. 자, 오늘은 채용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그러니까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채용 플랫폼을 쓴다. 그렇다면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랫폼을 써야 되겠구나. 이렇게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